여러분은 이 모습, 이 모습, 이 모습을 보고 이 아이가 자폐일 거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18개월 무렵 아이가 자폐인 것을 알았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이 모습을 보니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한 자폐 신호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지만 지금은 확실히 보이는 우리 아이의 18개월 전후 자폐 신호를 알려드릴게요. 아이가 돌 이전에는 눈 맞춤이 괜찮은 편이었는데 돌이 지나면서 눈 맞춤이 잘 안 되고 아이 얼굴 바로 앞에서 눈 맞춤을 시도해도 잘 보질 않았어요. 단순히 눈 맞춤만 안 된다는 것을 넘어서 시선이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시선의 이동이 빈번해서 아이의 시선을 따라해보면 굉장히 어지러웠어요. 이런 시선 처리가 정상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쎄함을 점점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산만한 시선은 5살까지 점점 심해지다가 6살이 넘어가니까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이맘때는 아이가 말을 잘 못하더라도 자신의 관심사를 행동이나 눈빛으로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발달에 문제가 없는 아이들은 이런 놀이를 할 때 상대방의 얼굴이나 눈을 번갈아 보면서 웃는데 로건이는 혼자 즐거워할 뿐이지 상대방의 얼굴을 번갈아 가며 보지 않고 혼자만 웃는 모습을 자주 봤어요. 타인과 감정의 공유를 안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아빠가 얼굴을 마주보며 웃는 것을 촉구해 주어도 얼굴을 마주보며 웃으며 즐거운 감정을 공유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늘 이렇지는 않았고 아이랑 얼굴을 마주보며 즐겁게 웃기도 했는데 그런 경우는 주로 아이가 즐거워하는 포인트가 사람의 얼굴에 있을 때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이맘때 로건이는 잘 웃지 않고 인상 쓰고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로 하나는 수면의 질이 너무 안 좋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잘 잔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보통의 아이들은 100일을 기점으로 늦어도 12개월을 기점으로 통잠을 잔다고 하는데 로건이는 5살이 넘어서야 통잠을 잤어요. 아이를 재우는 것이 너무 힘들었고 최대한 조용히 있어도 낮잠을 푹 못 자고 울면서 깨서 한참을 울었어요. 또 한 가지 의심되는 것은 로건이는 변 상태가 마치 갯벌의 진흙같이 지른 변을 주로 봤어요. 처음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친정엄마가 아이의 변 상태가 너무 특이하다는 거예요. 이유식을 시작하고 나면 어른 변이랑 똑같아져야 되는데 왜 계속 분유 먹을 때처럼 무른 변이 나오는지 이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땐 몰랐지만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70%가 만성적인 장애 염증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설사 혹은 변비를 해서 식이요법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돌이켜보니 이때 아이가 항상 배가 불편하고 잠을 푹 못 자 피곤해서 웃지 않고 알 수 없는 울음이 길고 표정도 안 좋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로건이는 6, 7개월 무렵 낯가림이 없었어요. 그리고 분리불안도 없었어요. 이때 아이가 순해서 그런가 생각했는데 지나놓고 보니 이것도 사회성이 부족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또 특이한 건 필요한 게 있으면 엄마를 부르거나 포인팅하지 않고 직접 해결하려 하거나 그게 쉽지 않으면 사람을 끌고 와서 하게끔 했어요. 말이 안 트여서 그러는 건가 생각했지만 말이 트인 지금도 이런 성향이 짙어서 배가 고프면 직접 찾아 먹고 말지 엄마에게 부탁하거나 부르는 편이 아닙니다. 이맘때쯤 제일 특이했던 점은 뭔가를 아이가 보게 하는 것이 참 힘들었어요. 함께 보는 합동주시가 되어야 놀이를 하든 상호작용을 할 텐데 아이가 뭔가를 보게 하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랑 놀아주는 것이 늘 난감했고 놀이가 잘 되는 아이들이 참 부러웠어요. 신날 때 얇고 높은 날카로운 소리를 지르며 표현했고 까치발로 많이 걸었고 또래에 비해 행동 모방이 좀 서툴렀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보지 않고 시선의 이동이 빈번하다 보니 행동 모방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맘때 로건이는 신발 보는 걸 좋아했어요. 자폐 아이의 제한된 관심사는 확장이 쉽지 않아서 이맘때 좋아했던 건 지금도 좋아합니다. 엘리베이터 타는 걸 좋아해서 만족할 때까지 타려면 10번도 넘게 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에 관심이 많았고 보글거리거나 반짝거리는 것에 관심이 많았는데 어렸을 때 좋아했던 걸 지금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글자나 그림 같은 평면적인 시각 이미지를 좋아했기 때문에 책을 많이 보고 놀았어요. 아이가 책을 읽을 때 거의 같이 읽어주었기 때문에 아이가 말은 아직 안 트였어도 알고 있는 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래 아이들이 뭐는 어디 있지? 식의 인지가 시작될 때 로건이는 되지 않았고 4살이 되어서야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2돌 이전의 아이는 발달에 문제가 없어도 관심이 다양하지 않을 수 있는데 자폐 성향인 아이는 관심의 전환이 힘들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맘때 문화센터 수업 시작하기 전에 다른 아이들도 문고리나 거울, 공기청정기 같이 다른 것들에 관심이 있지만 수업이 시작되면 선생님이 갖고 온 놀잇감을 잘 가지고 노는데 로건이는 수업이 시작되어도 놀잇감으로 관심의 전환이 잘 되지 않아서 수업에 집중시키기가 늘 힘들었어요. 아이가 어려서부터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동물에 관심이 있기도 했고 부엌놀이를 알맞게 하기도 했고 그리고 언어와 사회성을 제외하면 발달의 속도가 빠른 편이었어요. 또 로건이는 이맘때쯤 자폐 아이들이 많이 한다는 상동행동이 없었고 대표적인 특징이라는 줄 세우기 또한 없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자폐는 아닌가 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줄 세우기는 지금까지도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상동행동은 30개월 이후부터 서서히 시작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말을 아직 못한다라든지 줄 세우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 까치발을 드느냐 안 드느냐는 자폐 판단의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가 사람 중심으로 보고 사람 목소리 중심으로 들어서 사회성이 잘 발달하고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이맘때엔 말을 못하더라도 비언어적으로라도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아이의 자폐를 알고 난 후 초반에는 어떻게든 정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치료에 올인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며 우리 아이에게 맞는 치료만 몇 개 남겨놓고 요즘에는 규칙적인 일과를 보내고 일상에서 아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더 치중하고 있습니다. 자폐 아이들도 부모의 노력에 따라 바뀌고 발전해가는 모습을 분명히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치료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아이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육아 방식과는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부모 교육을 받으며 내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배워야 합니다. 모르는 길은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가는 것처럼요. 저도 5년간 부모 교육을 받고 있지만 매번 새로이 깨닫고 아이에게 좀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의 자폐가 의심되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